네, 이 메소드를 한번 같이 구현해 보겠습니다. 구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find key 함수를 돌려서 메소드를 돌려서 이제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만약 이 값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저장되어 있던 밸류를 새로운 밸류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새로운 자리에 엔트리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키 값과 밸류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현이고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픈 어드레싱의 어널러시스는 이제 우리 과목의 좀 범위를 넘어가는 거라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는 오픈 어드레싱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고 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실무에서는 오픈 어드레싱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좀 더 복잡한 해시 펑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맨 처음 봤던 디비전 메소드는 굉장히 간단하고 요 m을 사실 프라임으로 쓰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성능은 이제 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시 펑션에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해시 펑션도 있는데요. 이 해시 펑션을 디자인할 때는 요 프라임 팩터를 잘 고르고 여기에서 이제 a와 t를 n이죠. a와 p 혹은 n을 잘 설계하고 여기서는 a, b, t를 잘 설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시 펑션은 보통 요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내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복잡하고 좋은 해시 펑션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예시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여기 성능이 가장 안 좋고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적당하고 유니버셜 해싱 같은 경우에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함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레퍼런스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A가 0에서 1 사이고 주어진 K를 곱한 다음에 이제 모드 1을 해주면 소수점짜리만 남게 되겠죠. 거기에다 이제 N을 곱한 다음에 플로우를 통해서 소수자리를 없애주면 이제 키가 해시 값이 형성이 됩니다. 유니버셜 핵심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요 P는 이제 프라임이죠. 요 사이의 값이고 곱해줘서 이제 나머지를 계산하고 이 모드 M을 통해서 나머지를 한 번 더 계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시 펑션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해시와 이제 딕셔너리를 배웠는데요. 좀 실제적인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프랙티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랙티컬한 이슈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프랙티컬한 이슈들은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할 때 어떤 새로운 오브젝트들을 새로운 오브젝트를 설계하고 많이 사용을 할 텐데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인트라는 그런 오브젝트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2D 포인트를 저장하는 오브젝트로서 X좌표와 Y좌표를 이렇게 저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셋은 이제 파이썬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셋입니다. 이 셋에다가 이 포인트를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셋을 한번 프린트 해보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 3,5가 S에 있는지 없는지 예, 확인을 하는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이걸 실행하면요. 잠깐 비디오를 멈추고 어떤 값이 나올지 한번 상상을 해볼래요? 네. 이 값을 어떤 값이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요. 어, 요 포인트 안에
네, 지금 이제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네,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 있다고 확인을 하면 이제 없다고 합니다. 지금 네, 여기에 이제 래퍼 함수도 만들어주면, S도 만들어주면, 네, 요 S 안에 이렇게 포인트 3,5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포인트 3,5가 있냐고 확인을 하면 이제 없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P와 포인트 Q를 만든 다음에 P와 Q가 같냐고 물어보면 이제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P의 해시 값과 Q의 해시 값. 이 해시는 파이썬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해시입니다. 이 두 값도 다르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이 P라는 포인트와 Q라는 포인트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지 다른지 모르고 해시 값도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다뤘던 이 이크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나의 x와 right hand side의 x가 같은지, 그리고 나의 y와 right hand side의 y가 같은지 이제 구현을 해주면 이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true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이크를 구현한 다음에는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요. 에러가 납니다. 이 셋에 여기서 에러가 난 건데요. 아예 이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것조차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에러가 뭐라고 나오냐면 unhashable type po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해시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해시 값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해시업을 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를 구현할 때는 이 이크와 이 해시 메소드를 꼭 구현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디폴트 해시 펑션을 사용할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시 값에 들어갈 수 있는 오브젝트는 무엇이든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x좌표와 y좌표의 튜플을 해시 함수에 넣어주고 이 값이 이제 해시 값으로 사용되게끔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요 코드 블럭을 실행시켰을 때 우리가 예상하던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두 포인트가 같냐고 했을 때 같다고 나오고요. 이 두 포인트의 해시 값도 같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점은 이제 id라는 그런 디폴트 함수도 있는데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요 id를 찾아봤을 때는 요 두 오브젝트가 다르다고 나옵니다. 두 오브젝트 자체는 실제로는 다른 오브젝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셋이나 딕셔너리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요 해시 값과 이크 값이 구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프랙티컬한 이슈입니다. 실무에서 이 두 부분을 이제 잘 고려를 해야 되고요. 셋이나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 키 값들은 이런 식으로 해시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랭귀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나 C++에서도 같은 이유고요. 같은 맥락이고요. 또 다른 이슈도 하나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P는 포인트 3,5라고 정의를 하고
s는 set을 정의하고 p를 넣어준 다음에 이제 요 set을 프린트해 보면 이런 식으로 3,5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p에 y값을 9로 바꾸고 요 프린트 s를 해보고 포인트 3,9가 s에 있는지 혹은 기존에 있었던 포인트 3,5가 s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구문을 넣어보면 요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다들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 결과를 한번 같이 보면 네, S에 들어가 있는 원수는 3,5가 아니라 3,9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 3,9가 S 안에 있냐도 false로 나오고 3,5가 S 안에 있냐도 false로 나옵니다. 그래서 set이나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뮤터블한 오브젝트들은 원칙적으로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딕셔너리를 만들고서 딕셔너리의 키 값으로 이렇게 어떤 뮤터블한 이런 리스트를 넣어주면 unhashable 타입이라고 하면서 이제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키 값은 한번 설정을 하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바뀌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임뮤터블 오브젝트로는 튜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셋이나 딕셔너리의 키로는 뮤터블한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